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이쌤입니다. 오늘은 캐딜락에서 다양한 기구의 파트들을 이용하여 고관절의 경첩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접근해서 움직임을 학습시켜 볼 건데요. 단순히 어떤 근육을 자극시키는 접근이 아니라 움직임을 학습한다는 거에 목적이 있다는 거 오늘 꼭 포인트로 기억을 해 주시고 동작을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고관절과 요추의 움직임이 한 세트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요추가요, 경추와 같은 움직임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경추, 즉 시선과 목 움직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저희는요, 스루바로 경추 움직임을 살짝 제한해두고 고관절의 힌지 움직임을 먼저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는요, 스루바의 요 바 부분을요, 경추 뒤쪽에다가 걸어주실 거예요. 네, 걸어주시고 상부 경추 쪽에다가 걸어주실 거고요. 이 경추가 뒤쪽으로 미는 힘을 유지하면서 바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아무런 스프링도 걸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원님의 목이 앞으로 지나치게 나와서 떨어진다든지 또는 고개가 지나치게 들리는 경우에는 바가 목에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불안정성이 나오겠죠.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양손은 아무 의미 없이 허리에다 짚는 거 아니고 우리 딱 움직임이 나오는, 즉 고관절의 팬티 라인이라고도 하죠. 접히는 부분에다가 손에 날을 갖다 대고 내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일어섰을 때 정렬을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일어나셨을 때 고관절이 다 펴져 있고 목이 정렬 안으로 들어와 있는지 체크를 해주신 상태에서 고관절의 경첩 움직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도 자연스럽게 따라와 주셔야겠죠? 우리 5번만 해볼게요. 하나, 엉덩이가 뒤로 빠져서 접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평소보다 힌지각이 훨씬 더 많이 나오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선생님은요, 목의 위치에서 바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것과 같이 고관절의 힌지가 요추 말림 없이 끝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함께 봐주셔야겠죠. 회원님이 골반 주변부가 좀 뻐근하고 평소에 쓰지 않던 느낌이 들어와요 라고 하신다면 제대로 학습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우리 3회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목의 정렬을 뒤쪽으로 미는 힘을 유지하실 거고요. 둘, 이때 턱과 목 밑 각도를 확인하시면서 너무 지나치게 좁아지지 않는지 같이 확인해 주세요. 맨 마지막, 셋.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움직임을 학습을 했다면 저항을 추가해서 고관절의 힘을 느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요. 앞쪽에 있는 바를 잡아주시고 선생님들께서 바를 세팅하실 때는 회원님이 너무 지나친 힘을 쓰지 않는 거리로 스프링을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내려갈 때, 즉 고관절의 굴곡 움직임을 만들 때는요, 손끝과 같이 이 바가 멀어진다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내려와 볼게요. 손끝과 같이 멀어진다라고 상상을 하실 거고요. 다시 이 바와 내 골반의 앞부분이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프링을 데려오실 건데, 이때 자극을 느끼는 부위, 즉 회원님이 느낌이 오는 부위는요, 앞쪽이나 팔이 아니라 내 엉덩이, 즉 힙 드라이브의 힘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다시 천천히 멀어진다라는 거를 포인트로 잡아주시고 올라왔다가 둘, 8개만 반복을 해볼게요. 셋, 이때 바를 끌고 오시는 힘은 팔이 아니라 어디서 나와야 되죠? 골반을 다시 펴는 힘에서 나와야 합니다. 4개, 어떤 힘이 이 바를 데려간다고요? 골반을 펴는 힘이요. 한 번 더, 5, 3개만 더 해볼게요. 경추부터 고관절 그리고 스프링 컨트롤까지 회원님이 신경 쓰셔야 하는 영역이 상당히 많은 동작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자극을 위주로 많은 횟수를 가져가시는 것보다 나중에 이 도구들이 없어도 움직임이 나오실 수 있도록 학습하고 컨트롤하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렇게까지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 이 바의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스프링 내려놔 주시고요.
바 안쪽으로 몸을 집어 넣으셔서 골반 앞쪽에다가 놓고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움직임이랑 이 전 움직임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다만 회원님이 어떤 포지션에서 더 인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회원님별로 다르게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한 동작을 더 추가를 했고요. 앞쪽에 있는 바 똑같이 잡아주시고요. 자, 두 번째 세팅입니다. 동작 자체는요, 아까랑 똑같은데요. 바의 위치가 다르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아까는요, 경추 움직임을 제한해서 고관절이 더 수월하고 깔끔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줬다면요, 지금은 직접적으로 골반이 접혀야 하는 부위에 바를 놓음으로써 회원님이 골반을 사용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더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바꿔봤습니다. 상체 포지션은 아까와 똑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골반이 뒤로 빠질 때 바가 골반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올라올 때는 골반 안쪽으로 들어간 바를 밀어내면서 올라오실 수 있도록요. 한 번 더 가볼게요. 둘, 멀어졌다가 다시 바와 바끼리 서로 만난다라는 느낌으로 힘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셋, 골반 안쪽으로 바가 들어가서 접혀야 되는 부위가 어디인지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누르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빠지는 골반의 움직임을 상체가 같이 도와줘야겠죠. 만나고. 우리 4개만 더 가볼게요. 하나. 마찬가지로 올라오실 때 바를 당겨오는 힘은 내 골반에 걸린 바를 밀어내는 힘으로 유지를 할 거고요. 둘. 골반에 걸린 바를 밀어내는 힘으로 스프링을 데려올 수 있어요. 셋. 다시 접힌 골반을 앞쪽에 있는 바로 인지해서 밀어내고 마지막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 정도까지 해서 골반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되셨다면요, 이제 골반을 움직이지 않는 방법도 학습이 들어가야 될 차례입니다. 아까 바와 바가 서로 멀어진 포지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요, 복부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골반에 직접적으로 붙어있는 복부의 긴 근육은요, 골반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데 아주 큰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상체, 즉 상완골은요, 90도 각도로 내려주실 거고요. 자, 상체가 올라오고 다시 내려옴에 따라서 골반이 자연스럽게 접혔다가 펴진다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바와 골반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상체 천천히 펼쳐서 골반 위에 쌓아 올려볼게요. 그대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팔 피는 게 아니고 상체만 펴서 올라오실 거예요. 네, 한 번 더. 그대로 손바닥이 수직으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다시 허벅지 위에 상체를 쌓아 올려볼게요. 둘, 맞습니다. 셋, 이때 척추의 정렬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게 포인트가 될 거고요. 다시 업, 몸통 전체에 힘을 주고 천천히 올라왔다가 다시 넷, 복부의 길이가 변하지 않도록 컨트롤하면서 내려와 주세요. 다시 업, 굿, 다섯, 이때 팔이 너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네모 박스 상체 정렬 안에서 축이 깨져서 유지하는 데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팔을 당기거나 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2개만 더 가볼게요. 하나, 올라오실 때 척추의 익스텐션이 되지 않도록 몸 전면부에 집중하시면서 다시 둘, 가슴 밑부터 배꼽까지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어지지 않도록 마지막 업. 네, 잘하셨어요. 이제 다시 내려와서 내발기기 포지션으로 고정을 해볼까요? 네, 방금 우리가 했던 동작이 내발기기 동작과도 똑같죠. 자, 이제 여기에서요, 체중에 대한 인지점을 먼저 확인을 하고 다음 동작을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보통 내발기기 포지션이면 상체, 손바닥과 무릎에 골고루 체중이 분산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하체 쪽으로 조금 더 체중을 밀어놓고 상체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서 골반을 유지하는 능력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추의 정렬이 바뀌지 않게 천천히 만세해 볼 거예요. 이때 만세는 귀 옆으로 만세겠죠?
자, 만세 구간까지 왔으면 척추의 익스텐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선 같이 들어주시면서 골반의 힌지 정렬 유지. 여기서는 복부가 길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갈 겁니다. 다시 내려오실 때는요. 명치가 살짝 짧아지는 기분으로 스프링을 닫아서 내려오실 거고요. 한 번 더 가볼게요. 둘. 만세까지는 척추의 정렬을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캣카우 동작처럼 흉추를 오픈하고 올라오실 겁니다. 다시 다운. 한 번 더 가볼게요. 세 개. 정렬 유지하다가 이제 시선을 들어주시면서 이때 팔을 짧게 쓰게 되면 견갑이 뒤쪽으로 후인되니까요. 최대한 멀리 찔러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어디 힘으로 돌아와야 돼요? 명치를 몸 안으로 밀어 넣는 힘으로 닫아서 다시 내발기기 포지션으로 돌아와 주셔야 돼요. 4개만 더 가볼게요. 하나. 정렬 유지하다가 어디가 길어져야 되죠? 가슴 밑에서부터 배꼽까지의 길이로 컨트롤 하시고 다시 그 길이를 줄인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둘. 사실상 지금 팔에서 움직임을 만들고 있어도 우리가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부위가 어디예요? 복부 근육인 거예요. 즉 코어 근육의 길이 조절을 통해서 움직임을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2개만 더 갈게요. 하나. 여기까지는 우리 척추가 길어지거나 짧아지지 않게 여기에서부터 이제 누르지 말고 더 뽑아낼 거예요. 들어서 캣카우 동작처럼 열어주고 다시 다운. 그렇죠. 이 스프링이 내 팔을 뽑아서 잡아당길 수 있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스프링이 내 팔을 들어주고 있어요. 척추와 함께 상완골 움직이면서 위로 업.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다시 천천히 다운. 굿, 좋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다면요. 롤업 동작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제 골반과 요추, 척추 전체가 개입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바로 전 동작 한 번만 더 연결해서 보여주세요. 흉추 오픈하는 동작이었죠. 쭉 뽑아내고 가슴과 시선을 열었다가 자, 이제 완전히 첫 번째 일어선 자세로 돌아올 때 꼬리뼈부터 말아서 척추를 다시 어디 위에 올려 세워야 되나요? 하체 정렬 위에 세워주셔야 됩니다. 다시 첫 번째 포지션으로 돌아왔다면 우리 상체 정렬 유지하면서 그대로 다운, 수직으로 내려왔다가 흉추 오픈 열어주시고 다시 롤업으로 올라오는 동작까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5번만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움직임의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골반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척추를 어떻게 움직이기로 약속을 했었는지 기억을 하면서 집중을 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움직임이 3개가 서로 다르죠. 상체 움직임으로 골반 움직임이 나왔어요. 다시 골반을 고정하고 상체 움직임으로 컨트롤하고 있어요. 다시 상체와 하체가 통합하면서 정렬로 돌아가는 과정까지. 셋. 자연히 여기서 골반 고정해 주셔야 돼요. 골반 고정한 상태 유지하면서 상체 움직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부 길이가 길어진다라는 걸 상상하면서 척추 열어주셨다가 다시 골반에서부터 바를 밀어주는 힘으로 정렬 돌아오실 거예요. 4개. 다시 돌아오시고 이때 시선을 잘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립 각도에서 시선을 경추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꺾지 않으시도록 롤업으로 올라올 때는 내가 돌아가고 사용해야 되는 복부 방향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내려오시고 다시 척추의 중립을 유지하면서 뽑아냈어요. 잠깐 여기서 정지. 자, 여기서는요, 우리 일롱게이션을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점을 중간중간 상기를 시켜주세요. 단순히 팔을 뒤로 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서부터 흉추 오픈을 만들기가 쉬우신데요. 손끝은 바를 최대한 멀리. 골반 아까 우리 뭐였죠? 뒤쪽으로 밀어내는 움직임으로 젖바와 스루바의 바와 요 롤백바의 바가 서로 멀어진다라는 느낌을 계속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흉추가 오픈될 때는요. 이 뒤쪽에 있는 스루바는 고정하고 이 팔이
이 바를 누르지 않게 따라가 주셔야겠죠. 가슴과 시선을 함께 열어주시고요. 다시 롤업으로 돌아갈 때는 바를 내 골반과 만나듯이 끌고 가시면서 힙 드라이브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연결 동작 보여주세요. 굿!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골반이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봤어요. 첫 번째가 경추였고요. 두 번째가 상체, 체간의 움직임이었고요. 세 번째가 우리 상체 직접적인 상완골, 그리고 시선의 움직임, 그리고 저항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였습니다. 이제는요, 일어나서 이 움직임을 통합적으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 바에서 나와주시고요. 자, 일어나서 스탠딩 자세에서 정렬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우리 힙이 가장 튀어나온 윗 부분에다가 바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서 있는 자세에서 로도, 즉 요추가 과하게 꺾인 상태로 얘를 잡고 계시거나 또는 꼬리뼈가 말려 있다면 스탠딩 자세가 안정적이지 못하겠죠. 차렷 있는 자세로 유지를 해주실 거고요. 정렬 포지션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골반의 움직임을 이제 제대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를 내 몸 쪽으로 당겨주신 저항을 첫 번째로 세팅을 해주실 거예요. 이 바를 당기는 게 단순히 팔의 근력 강화를 위함이 아니라 내가 힙 드라이브를 그리고 힙 힌지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복압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바가 내 허벅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거고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겠죠? 두 번째 포인트는 허리 뒤쪽, 엉덩이와 요추의 접합부, 만나는 부위에 걸어놓은 바가 위아래로 지나치게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시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배웠던 힌지 움직임을 학습을 해볼 건데요. 시선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척추 정렬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인지를 시켜주신 상태에서 고관절을 뒤쪽으로 빼는 굴곡 움직임 먼저 보여주세요. 이때 바가 허벅지에서 떨어지지 않게, 즉 복압이 풀리지 않게 주의를 해주시고요. 또는 복압을 가져왔는데 척추 길이가 너무 짧아지면서 가져오시면 안 되겠죠. 시선은 더 멀리 볼 겁니다, 선생님. 다시 골반을 펴면서 천천히 올라와 볼게요. 둘. 허리 뒤쪽에 어떤 감각이 존재를 하느냐를 기억하시면서 내 등이 말려서 바를 밀어내는 불안정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다시 천천히 뒤쪽에 걸려있는 바를 상상하면서 이 바가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면서 올라오겠습니다. 셋. 복부의 길이, 아까 학습했죠? 가슴 밑에서부터 배꼽까지의 정렬을 유지해 주시고 다시 바가 떨어지지 않게 발바닥 위에 상체를, 머리를 얹는다라고 상상하시면서 올라오실 거예요. 한 번 더 가겠습니다. 4개. 이때 발바닥에서의 체중심은요, 우리의 3점 지지점, 엄지, 새끼, 뒤꿈치 포인트를 기억하시면서 사용하실 거고요. 일어날 때는 복부가 길어지면서 아까 했던 흉추 오픈이 아니라 골반이 접힌 부위를 밀어내듯이. 다시 4개. 아까 바가 골반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오셨던 거 기억하시죠, 회원님? 그 바가 있다고 상상하시면서 다시 그 바를 앞으로 밀어낼 겁니다. 이때 내 뒤쪽, 허리 뒤쪽에 걸린 바가 빠질 정도로 과하게 골반을 앞쪽으로 밀지 않고 세울게요. 다시 4개만 더. 하나. 오케이, 좋아요. 허리 뒤쪽이 바를 밀어낸다라는 느낌 없이 얹어 놓을 거고요. 아마 골반을 너무 앞쪽으로 미시면요, 바가 떨어지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오실 겁니다. 다시 둘. 복압 형성해 주시고 시선 멀리 바라볼 거고요. 다시 발바닥을 밀어내시면서 뒤나 앞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 일어나는 것임을 알려주세요. 셋.
회원님의 손과 발, 그리고 허리 뒤쪽에 어떤 감각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상기를 시켜주세요. 네, 마지막입니다. 4개. 오케이. 다시 허리 뒤쪽의 균형, 발바닥의 체중심, 복 앞을 상상하시면서 돌아오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퀀스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필라테스는 어떤 한 부위의 근육을 직접적으로 많이 발달을 시킨다기보다 회원님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컨트롤하고 이 움직임을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에 더 중점을 가져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골반 움직임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을 오히려 역이용하여서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워봤으니까요. 이 시퀀스 여러분들의 시퀀스에 마구마구 활용하시고 또 변형해 보시면서 회원님들한테 더 다양한 인지법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